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뉴스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걱정입니다. 이런 정도로 먼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거 좀 몇 줄 묻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발생한 이래로 지금이 가장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차 대유행 때 확산이 많았지만 그때는 델타 변이가 없는 겨울이었고요. 네. 4차 대유행 때는 여름이었거든요. 델타 변이가 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겨울이고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데다가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점이라서 세 가지가 셋다 맞물려서 겹쳤군요.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이라는 게 특별히 심각한가요?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는 겨울에 많죠. 네. 그리고 코로나19는 물론 사계절 다 유행을 했습니다만 겨울이 되면 바이러스의 활동량도 증가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다 실내로 모이기 때문에 환기도 안 되고 감염의 전파력이 그렇죠.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환기도 잘 안 하고 아무래도 추우니까 모여 있고. 네. 요즘 그 자체가 가장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요즘 확진자들 수치나 혹은 특징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요즘은 확진자도 역대 최대로 네. 4,000명을 돌파했고요. 네.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백신 접종을 많이들 했죠. 네. 거의 뭐 우리가 18세 이상은 90%가 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뭐 감염이 돼도 대부분 경증으로 갈 거니까 집에서 재택에서 관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이 백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돌파가 되리라는 거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고령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지금 돌파되는 사례가 감염자의 60%를 넘었고요. 네. 60대 이상은 85%가 돌파 감염입니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위중증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갑자기 급속도로 늘은 거죠. 원래가 이 코로나19는 2% 정도가 중증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간과를 한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해서 위중증자가 느니까 치료가 안 되면서 더 확률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이 수도권에 사실은 대부분 병원들이 모여 있는데 불구하고 비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이 비어 있지 않은 거죠.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병상 대기 환자가 1,000명이 넘었고 1,300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병상 대기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대부분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인 거죠. 감염은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됐는데 감염이- 증상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증상이 별로 없는 경증은 다 재택을 가고 예. 일부는 생활치료시설에 가는데 병상 대기라고 하는 건 입원이 필요한 환자인 거죠. 그런데 입원실이 없다. 입원실이 1,300여 명이 지금 대기 상태인 아이고야. 거죠. 그 말은 이미 그럼 의료 인프라가 한계에 도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본인도 모르게 온 거예요. 증상이 있어서. 예. 근데 갑자기 코로나 진단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런데 병상이 없어서 응급실에 지금 계속 있고 치료도 아하. 못 받고 다른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쳐서 응급실에 간다든가 혹은 다른 이유로 가는 경우에도 역시 영향을 받겠군요. 보통 연락을 합니다. 119가. 그런데 오지 말라는 거죠. 일부 병원에서는 119 더 이상 오지 말아라. 일부 병원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환자 못 받는다. 이미 통보가 나가고 있어요. 아이고야.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없고 병상이 없습니다. 야, 그거 심각하네요. 그럼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최근 이 위드 코로나 시작한 지가 우리가 얼마나 됐죠? 지금 3주 됐죠. 예. 최근 3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3주 사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네. 위드 코로나 영향보다는 이미 10월 중순에 방역 완화가 되면서 4차 대유행 누적된 환자들이 같이 겹쳐서 나왔었고요. 예. 지난 주말부터가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영향이 된 거죠. 그러면 위드 코로나 이전에도 위드 코로나를 합니다 하기 전부터도 이미 이런 조짐이 보였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4차 대유행의 방역이 4단계가 유지가 됐었고 그때 백신 접종이 사실 많이 이루어지면서 네. 10월에 약간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던 거예요. 그게 지금 예. 일본처럼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었는데 그 효과가 금방 없어지면서 위드 코로나를 그 시점에 풀어버린 거죠. 저는 2차 맞은 지가 한 3개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맞은 보람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백신 면역이 잘 형성되는 분들은 항체가 좀 높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어떤 뭐 장기 이식이나 면역 형성이 좀 안 되는 분들은 지금 훨씬 낮을 거고 돌파가 더 많이 돼서 고령자분이 돌파가 되어 많이 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백신을 맞자고 할 때 감염을 아예 막지는 못한다. 돌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중증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매우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네. 그것까지는 여전히 맞는 유효한 지식인가요? 대부분의 적용이 되는데요. 연령이 이제 7, 80대 이상이라든지 어떤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암이라든지 굉장히 치명적인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예. 사실은 중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보통은 그 백신을 접종 안 했을 때는 한 2% 정도가 위중증이 나타난다면 백신을 맞았으나 좀 오래돼서 어쨌든 맞은 그룹에서도 위중증 확률이 2%에 가깝게 나타나고 그러진 있습니까? 않습니다. 확률은 분명히 훨씬 많이 떨어지는데 네. 그중에 일부는 지금 중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부 그 숫자 중증으로. 자체가 좀 너무 많아서 네. 우리가 처음에 위드 코로나 시작할 무렵에 그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숫자를 이미 초월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더 여쭐 거 없는데요. 그럼 다시 다시 다 맞아야 다시 되는 봉쇄를 거예요? 하고 네. 예전으로 네. 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예, 네. 정부도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알고는 있지만 비상 계획을 발동을 못하는 거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이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된다면 아마 의료 체계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이 2, 3주 후에 중증자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지금의 이 의료 체계도 마비가 되는 거의 상태인데 정말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정부가 좀 지금 정도에서는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걸기 시작하더라도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정말 전쟁을 벌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드 코로나 가면서 확진자가 늘면서 바로 다시 돌렸는데 불구하고 한 달 이상이 걸려서 조금 안정화되는 그러겠죠. 정도지만 정부가 이제 부스터를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그 한 달이 고비라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이 부스터가 될지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나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고 그럼 그 사이에 의료 체계를 받쳐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의료 시스템 정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돌파 감염이 많이 된다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네. 백신은 많은 사람들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백신의 효능이 그러니까 백신이 어느 정도 받쳐줄 거라는 게 좀 기대만큼 안 돼서 지금 돌파 감염이 많은 건지 아니면 백신 맞았는데 돌파 감염이라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위드 코로나하고 겹쳐져서 돌파 감염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많은 이유가 뭐냐 지금 아니면 뭐 백신이 무슨 막 한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약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돌파 감염이 많은 이유를 뭘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 하셔도 네. 아이들이나 노인들께서는 많이 걸려요. 예. 독감이 좀 약간 약하게 앓는 건 있지만 네. 뭐 증상이 심한 사람은 상당히 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도 우리가 이게 다른 그 돌파라는 게 코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에서는 이걸 막아주질 못하기 때문에 돌파가 되는데 아이들이라든지 건강한 사람은 가볍게 앓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아서 몸에 기억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연령이 높으신 분이나 기저질환자들은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항체 형성도 적게 되어 있지만 기억 세포가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내에 이게 빨리 안 되니까 몸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중증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 사례는 지금 0.1에서 0.12%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많지는 않죠. 1000명 많지는 중에 않은 거예요. 한 명이지만 확진자가 원체 많이 감염이 되다 많다 보니까 보니까. 네, 그런 상태가 나오는 거죠. 돌파 감염 자체가 많은 건 아니군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 기자가 여쭤봤습니다만 노인들이 많이 맞은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서
그리고 노인들은 다른 이유로라도 돌파 감염 내지는 중증 환자가 많을 수 있으니 그냥 우연히 그게 겹친 건가요? 아니면 백신의 효능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떨어지는 걸로 봐야 할 합당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사실 2월, 3월에 굉장히 먼저 맞으셨어요. 네, 예.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도 우선 6개월 이상이 지났고, 좀 지났고. 네, 6개월 이상이 지나면 그 중환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 중증 예방률도 50% 미만으로 떨어지죠. 네. 네,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무래도 이 mRNA 백신에 비해서 네. 중화항체 형성량이 낮습니다. 네. 다만 기억세포는 사실은 유지가 더 잘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군요. 꼭 그것 때문에 돌파감이 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이 더 상대적으로 더 좋은 백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렇죠. 뭐 백신의 종류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시간적 차이가 좀 너무 길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백신 접종이 되었거든요. 예. 7월부터 9월. 근데 우리는 2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분산돼서 백신 접종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인 이런 면역 자체가 한 번에 형성이 안 된 것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야, 같습니다. 빨리 부스터샷을 다 맞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부스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빨리 많이 맞으라고 이제 권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네. 같은 경우는 부스터를 한 40%가 넘으니까 확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초기 1, 2월에 이미 접종이 끝났어요. 화이자로. 네, 네. 그래서 부스터를 지금 뭐 7, 8월부터 맞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백신 접종이 지금 10월까지도 맞고 있기 때문에 부스터를 맞을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사실은 고령층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스터를 맞더라도 뭐 내년 정도가 돼야 맞을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스터를 계속 맞아야 되냐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그런 예. 신뢰성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아직.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보통은 이제 말씀하셨던 듯이 2번의 접종을 맞았어요. 그럼 이제 정해진 접종은 다 맞은 건데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보통 그 항체가 줄어든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논의가 되잖아요. 그럼 좀 빨리 맞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난 또 맞았어. 근데 지금 요즘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그러면 효과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그건 과학적으로 뭐 증명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중항체 연구를 하나 보면요. 네.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중항체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한 달만 지나도 그냥 무조건 조금씩 예, 계속 한 떨어지는 달까지 거군요. 유지가 되다가 네. 한 달부터 3개월까지 꾸준히 떨어지다가 3개월, 6개월까지 유지가 돼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부터 부스터를 이제 맞는 게 그런 거고. 예. 하지만 이렇게 장기 이식 하신 분이나 이렇게 면역이 약하신 분은 항체 형성이 잘 안 돼서 2차 접종 후에 2개월 후부터 바로 맞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6개월에는 항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네. 부스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게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럽은 뭐 60% 이상의 그런 어떤 확진자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뭐의 60%인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사망자나 확진자들의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죠. 전 세계에서 60%가 유럽 환자다. 예, 유럽에서 나오고. 왜냐하면 유럽이 백신 접종을 좀 일찍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먼저 그쪽도 깨지는군요. 돌파가 되고 또 위드 코로나를 많이 갔었고 예. 미국도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같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다시 그럼 닫는 수밖에는 아니면 뭐 사망자를 방치하든가. 아니 그 일본 말씀 해외 말씀하신 일본 같은 데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지금 예외적인 상황인데 일본은 좀 저의 개인적 견해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제가 분석한 제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올 초에 되면서 네. 델타가 6월, 7월에 유행을 많이 했어요. 6월, 7월까지 쫙 확진자가 감소를 했는데 7월부터 확진자가 쫙 올라가요. 그게 예. 그때 돌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제가 6개월 정도 되면 항체가 거의 없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랬는데 일본은 백신이 일찍 들어오긴 했지만 그 백신 수급 문제가 있다 보니까 7월부터 9월 사이에 이 백신이 집중적으로 접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백신 수급도 그때 됐지만 그때 네. 올림픽 기간 중에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백신도 많이 맞고 이 거리두기 이동량 감소가 된 거죠. 그러면서 3개월 정도의 집중 접종으로
이 예방률이 아까 제가 한 달에서 3개월까지는 감소를 하지만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백신 접종에 한 효과가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감염 차단이 되는 접촉이 줄어든 거죠. 이동량 감소로. 저희 개인적 견해지만 그게 가장 저는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 퍼지고 있어서 아직은 오히려 그러니까 델타가 유행할 때 백신 접종이 백신 접종 예,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많았고 이루어졌고 지금은 백신의 효과가 다 나타나고 높을 때니까.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이동량이 같이 감소를 해준 거죠. 그럼 견해대로라면 일본은 한 내년 1, 2월 되면 우리 상황하고 비슷한 될 수 상황.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이네요. 들을수록 큰일인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여하실 것 같은데 정부가 고민하는 건 당연히 이제 다시 봉쇄할 경우에 생기는 자영업 피해 등등일 네. 텐데 아, 그거 어떡하죠? 그 진짜 저울질이 뭐가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람 목숨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서 진짜 그게 근데 시간을 두고 그 결정을 늦추거나 회의를 길게 한다고 뭐 좀 달라질 단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도 부스터를 네. 좀 더 접종을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백신 패스를 좀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실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의료 체계가 그때까지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해외가 이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이유는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우리도 지금 예외가 아니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급증할 때 그냥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네. 감염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네. 제가 봤더니 한 170만 명 정도예요. 음.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이거든요. 네. 일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40만이니까 2배 정도 감염자가 많은 거라서 네. 자연 감염에 의해서 일본이 확진자가 줄은 거는 조금 설명이 안 되고 그렇다면 해외 많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사망자만 그랬어요. 5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 그 상황이라면 자연 면역에 의해서 감염자가 준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확진자, 사망자를 우리가 감수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일부 멈추면서 의료 체계 정비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그거는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러면 응급실에 환자는 계속 몰려서 사망률은 높아지지만 그걸 무시하고 일단은 부스터샷을 계속 추진을 하다 보면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언젠가 이렇게 될 것이다. 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큰 피해를 네. 감수할 수 있을지는 조금 저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원래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정부 발표가 있으려고 했다가 조금 뭐 고민이 있었는지 좀 연기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이 많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힘들게 위드 코로나로 왔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니 굉장히 어렵고 오늘 어젠가요? 하여튼 최근에 그 총리도 백도는 쉽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근데 위드 코로나를 유지하면서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뭐 사적 모임을 제한하면 우리가 못 가겠지만 지금 그거는 어렵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부의 어떤 기관들 먼저 공공기관이나 이런 분야에서 먼저 지금 사적 모임을 제한하라는 그런 어떤 좀 지침이 내려오면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회사가 또 그 공고를 따를 것이고 그렇게 조금 시작을 빨리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의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 병상을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병상을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립병원이나 아니면 국립병원을 전체적인 뭐 중환자 병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뭐 어렵다면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컨벤션이나 체육관 같은 것을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병상을 빨리 마련하고 정부 재원으로 기계라든지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확진자가 줄면 인력은 다시 복귀를 하고 그 자원은 남겼다가 혹시 다시 이런 사태가 올 때 사용을 하고 이런 식의 조금 미리 대비하는 대비책이 지금도 늦었지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듯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 시스템이라는 게 네. 이렇게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걸 감안하지 않고 돌아가도록 만든, 그렇죠. 심지어는 빠듯하게 네. 돌아가도록 네.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기면 당연히 여기에 부하가 가는 것 같아요. 은행 그러니까- 뱅크런이랑 마찬가지죠. 뭐. 한 명씩 돈 찾으러 와야 되는데 뭐 한꺼번에.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라서. 글쎄요. 중환자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죠. 별로. 중환자실은 일반 쓰는 내과 중환자실까지 다 코로나 중환자실이어서 네. 못 받아요, 일반 환자를.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중환자실이 항상 비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호흡기 환자가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와서 내려야 네. 되는데 병상이 없어서 예. 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환자를 올리고 내려가는 상황인데 평상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중환자실을 일반 중환자실을 빼서 지금 만든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일반 환자는 더 못 받거든요. 중환자실에는 뭐가 있길래 코로나 중증 환자는 그쪽으로 가거나 하는 겁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건 우선 중환자라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호흡이 안 되는 외부의 어떤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그렇죠. 되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네. 아니면 이제 심폐 어떤 체외 막 기계인 에크모 기계를 달거나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그분은 굉장히 중증 환자니까 의료 인력도 간호 인력도 일반 중환자 보는 것보다 거의 2~3배가 더 드는 거예요.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격리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많은 경우가 개방형이에요. 예. 그럼 밀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중환자실을 개조를 해야 되거나 일반 병상을 완전히 환자를 비운 다음에 다시 개조를 해야 돼요. 개조했다가 환자가 줄면 다시 풀고. 그래서 제가 일반 병원보다는 정부에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비우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격리도 할 수 있고 격리할 수 있고 산소호흡기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료진도 투입되어야 되고. 네네. 아우. 중환자실에 가야지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치료제를 맞을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건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왜 항상 생활치료 시설이나 일반 네. 주사센터에서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 중요한 점은 중환자를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중환자를 안 만드는 초기 치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한 항체 치료제를 초기부터 쓰자고 제가 여러 번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네. 다행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쓰겠다 생활치료 시설에 과거에는 왜 사용을 못했냐 예.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의료 인력을 거기다 투입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이라도 이 투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생활치료시 입소를 하시게 되면 그분이 이 항체치료제 대상이 되냐를 분리를 해줘야 그걸 되는데 의료 인력이 해줘. 그렇죠. 그래서 전문의를 일단 내과 전문의 이상의 인력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군의관을 여기 생활치료시설에 투입하는 게 아하. 가장 효과적이다. 중환자실에는 사실은 더 전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보고 이 환자는 대상자가 되고 지금 증상이나 여러 가지가 치료를 필요하다. 주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놔주고 그 원래 입소방에 2~3일 관찰을 하게 되면 그냥 대기하는 아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바이러스가 없어집니다. 빨리 그럼- 치료하니까. 빨리 그렇죠. 그러면 치료하니까. 집에 가서 대기하면 생치의 어떤 그 회전율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생치로 들어올 수가 있고 예, 예. 그럼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서나 주사만 너무 수만 한 있으면 시간 되는 주사 거고. 맞고 1시간 관찰을 하면 되고 아. 2만 명 이상의 지금 우리가 주사를 맞았는데 네. 한 케이스 정도의 이제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1시간 지켜보는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 항체는 우리 사람의 몸에서 뽑은 그 항체를 예. 증폭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부작용이 없고 일부 극히 본인이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죠. 재택 치료도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주사센터, 병원의 주사센터나 보건소의 주사센터를 만들어서 내가 예약을 하고 확진이 되면 주사 네. 맞고 집에서 대기하는 거랑 아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거랑은 그렇죠. 70%의 입원율, 사망률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항체 치료제가 그 약의 숫자가 부족해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합니까? 지금? 아니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항체 치료제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걸 좀 느슨하게 해서 확진만 됐고 뭐 그냥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맞으면 어때요? 맞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공간이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사를 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랑 인력이 필요하죠. 예. 우리가 타미플루는 경구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구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 지금 항체 치료제도 이게 주사제라서 말씀의 공간이랑 인력이 필요해서
최소한 생치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흡입제가 지금 개발 중이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진단받고 바로 치료를 받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항체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잖아요. 네. 치료를 받으면 연구에 의하면 사실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50% 가까이가 후유증이 있어요. 입원한 경우는 거의 90%가 후유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심하게 앓으면 네, 아니요, 심하지 않아도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숨이 차고 제 외래에도 젊은 30대인데 중환자실에 한 달 입원하셨던 분인데 3개월이 네. 지나서 걷기만 해도 호흡곤란이 와서 오시는 아이고야.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전혀 후유증이 없다고 보실 수는 없거든요. 아이고 아. 이게 모르겠습니다. 많이 그 검토를 하셨겠으나 격리 시설은 지금 없으니까 환자가 입원해야 되는데도 집에 머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사 맞을 공간도 어딘가 격리 시설을 가서 주사를 맞고 링거를 꽂아야 되니까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건데 집에서 맞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주사를 스스로 놓을 수는 없을 테니. 그러진 않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찾아가 주사를 맞지만 네, 그렇죠. 그렇게는 지금 정부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사 센터를 만들면 돼요. 아니, 그건 인력이 없어서 집집마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뭐 입원 못하고 집에 있으니 집에서 주사를 대기해. 놓을 수 있는 분이 간호사님이든 집- 의사 이렇게 선생님이든 가면 안 누구든 되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면서 상태 치료제를 앰뷸런스가 놔주면 되잖아요. 방호복을 입고 가서 주사를 놔야 되니까 네. 그러한 인력이나 어떤 장비가 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네. 바에는 다른 데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에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 공간을 만들어서 격리 공간을 만들어서 예약하신 분이 마스크를 케이프를 쓰고 와서 주사 맞고 자차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그러겠죠. 하면 감염될 일이 오히려 없거든요. 의사가 다니지 말고 그렇죠. 환자가 네. 와라 걸을 수는 예. 있으니 예약해놓고 주사 맞을 때만 가서 주사 그렇죠. 맞고 오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거를 정부가 지금 빨리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뭘 지원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정부는 시설을 아닙니다만. 만들 수 있게 보건소나 각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보건소에 시설. 칸막이를 좀 드리면 됩니까? 그럼 그게 그러니까 뭔가 밀폐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그렇죠. 듯하셔서 격리 밀폐 공간을 만들어야죠. 몇 개라도 한두 개라도 만들어서 시간제로 예약해서 맞고 나가시면 되겠죠. 그냥 차 이렇게 드라이브인 오시면 어차피 놓아주실 분은 보건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불편하지만 계셔야 하니 들어오지 말고 차에서 드라이브 링거 이제 예전에 걸고 검사하듯이. 네. 그냥 놔주시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약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차량을 정부에서 대여를 해서 거기에 의료인을 투입해서 네. 예. 방호복을 입고 있고 각 이제 어떤 지역에 지역, 그렇지 지역. 다니면서 네. 예약제로 그분이 자차로 와서 헌혈차처럼 그렇죠. 어. 주사를 맞고 나가시면 사실은 이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집에서 것 그냥 같습니다. 대기하세요 할 거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 결정을 하는 것도 정부가 결정을 네, 해줘야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되고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그거는 맡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할까 말까에 대한 판단이 누가 할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왜 늦어집니까? 저는 결정은 빠를수록 좋을 것 같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때도 델타 변이 청 교수님이 나오셔서 델타 변이가 무서운 게 사실은 내가 감염이 됐는데 감염된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델타 변이라는 게 이제 확산율이 높다 이렇게 저희가 그때 배웠었는데 네. 지금 요즘 물론 위드 코로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확진을 받는 그러니까 걸렸는데 확진이 안 돼서 돌아다녀서 많이 그런 사례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받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가서 검사를 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네. 그 비율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무증상이나 아주 경증으로 슬쩍 지나가면서 검사를 안 맞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가 더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모든 국민이 매번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은 본인은 가볍게 지나가니까 의료의 부담은 안 되지만 본인이 모르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 다 가정 감염이 제일 많아요. 집에서 한 집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 이런 사회생활 공간 중에 감염이 돼서 예. 집에 가서는 마스크 벗고 그렇죠. 접촉을 밥 하니까 먹고 같이. 그렇죠. 그래서 남편분이 부인을 감염시키고 부인이 또 자녀를 아이들을 감염시키고 가리키고. 자녀분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감염시켜서 결국은 위중증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바깥에서 나갔다 귀가한 분은 귀가할 때마다 물론 손 씻는 건 해야겠습니다만 검사를 하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본인이 이제 정말로 외부 생활을 많이 하고 누군가 모임 회식을 한 경우에는 예. 다녀오셔서 한 일주일 이내 2번 정도 검사를 하면 대부분은 걸러낼 수 있어요. 물론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이게 자가검사 키트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활동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2번을 연속으로 하면은 예, 정확도가 하루 많이 이틀 높아진다. 간격을 두고 하셔야 되는데 아. 사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그 비용도 들지만 증상이 없는데 검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다만 조금이라도 호흡기 증상이 증상이 있다면 있을 때는 네, 저는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조금 증상이 증상이 있네. 있다. 검사를 그럼 하는 검사를 게 해보는 게 안전한 예, 방법. 안전한 그렇죠. 집안에 아기가 있다든지 음. 어르신이 있는 경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예요. 오늘 이렇게 만났어요. 본인도 이제 확진자인 걸 모를 수도 있고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감염시킨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저는 지금 이제 감염됐겠죠. 음. 제가 오늘 밤에 이제 1시간 후에 집에 들어가서 음. 해본다는 거죠. 음. 검사를 음. 안 나오겠죠. 한 시간은 안 나옵니다. 안 이게 나오죠.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한 3, 4일이 걸려요. 아. 그러면 그 3, 4일 동안 어차피 가족들은 감염되겠군요. 아니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증상 발현 하루에서 이틀 이후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증상 발현 하루에서 그 이전에 감염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어차피 감염이 돼요. 그분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면 진단 키트를 의미 없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는 그러면 약간 증상이 조금 약간 불안한데 그렇죠. 싶을 예. 때 하면 돼요. 그냥 타고 그때 하면 안 됩니까? 나오면 다음 날이나 이틀 있다가 그래도 또 약간 하시. 예, 예. 이통침침하다 하면 예, 다시 다시. 다음 날이나 증상이 그다음 날 다시 없어도 보고. 네, 증상이 없어도 만나고 왔을 때 3, 4일 후에 한번 해보면 좋고 증상이 있으면은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하라는 이유는 당연히 확진 여부를 알기 위해서지만 하는 거고. 네. 가족에게 전파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군요. 그거는 뭐 말씀하신 그 검사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검사를 하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느냐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분명히 될 수는 있어요. 물론 그 확진율이 무증상일 때는 낮게 나와요. 증상 있을 때보다. 네. 그렇지만 지금 사실 확진자 굉장히 많고 모임을 했다면 누가 감염이 된지 알 수가 그렇습니다. 그래 없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예. 알고 격리를 해야 돼. 가족끼리도 격리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지금 보면 산모들이 감염된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이 산모가 어디 돌아다니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산모를 아기를 누군가 방문했겠죠. 그렇죠. 방문을 했거나 아니면 가족한테 올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산모가 있다든지 아기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가장이 외부 모임을 최대한 제한하고 혹시 불가피하게 모임을 하거나 내가 어딘가 노출이 된 것 같으면 예. 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검사하는 동안에는 집안에서도 격리를 해야 됩니까? 격리보다는 아기를 볼 때 마스크를 좀 쓴다든지 손위생을 잘한다든지 네, 그런 정도의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겠군요. 그러면 좀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위험할 경우에는 쓰시는 게 좋은데요. 그 본인이 확진되기 전에 증상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가족하고 만나신 네. 분은 가족이 감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내 몸 속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죠. 예, 충분히 감염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하기는 어렵겠군요. 네, 뭐 그걸 다 막을 수는 다 막을 수는 없죠. 없는데 네. 다 막을 수는 없겠죠. 빨리 예. 빨리 검사를 하면 그때부터는 더욱 조심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심을 하는 게 답인데 그렇죠. 1년 365일 조심할 수는 없으니 네. 근데 지금 같은 연말에는 저는 회식을 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요즘 생각합니다. 회식 진짜 많이 하자고 그러니까 하던데. 이게 그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회식을 하지 말자. 사람 만나지 말자면 사실 사람 만나는 게 위드 코로나인데 자영업자들 위해 뭐 하는 건데 네. 이게 참 서로 충돌해요. 상충- 결국은 네. 봉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봉쇄해도 만나실 분들은 또 만나니까. 그러니까요. 음. 아니 어제도 그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왜 올렸느냐. 위드 코로나가 혹시 확산이 되더라도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없애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변수는 그대로 하고 뭐 부스터샷을 맞는다든가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가진 않을 걸로 같다. 그렇게도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그 야, 부스터- 이렇게 많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스터샷을 맞는 이유는 감염률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네. 감염률을 줄일 방법은 부스터샷을 맞는 방법과 어. 접촉을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더 확실한 건 접촉을 안 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확신하죠. 물론 둘 다 하면 좋겠으나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위드 코로나를 하자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좀 쉬운 방법은 하여튼 접종을 많이 하는 게 좀 더 쉬운 선택이겠군요.
조금 근데 그게 얼마나 예방률이 높은지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거든요. 아직 없고 그러니까 부스터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해결해주진 않고요. 않고. 그러니까 중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선 네. 고령자, 기저질환자 위주로는 좀 필수적으로 막아 달라는 거고, 네. 하지만 전 세계가 확진자가 급증을 하니까 네. 18세 이상 연령의 성인은 모두 맞으라는 게 지금 또 유럽이나 미국의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신이 없다, 진짜. 오늘 나온 이것도 되게 저는 궁금하던데 누 변이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네.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그러면 델타 이것도 변이가 예. 변이가 많아서 이렇게 전 세계 유행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누 변이가 이제 이름이 아마 누가 될 것 같아요. 네. 알파벳으로 13번째. 예. 근데 아직 관심 변이나 우려 변이로 지정은 안 됐지만 아마 네. 곧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예. 남아공에서 이번 달에 발견이 된 아주 최신 변이입니다. 그런데 델타보다도 2배 이상 변이가 많아서 32군데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네. 전파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백신에 어떤 항체에 결합하는 부위가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네. 백신이 무력화될 거라는 그러한 우려가 높다 보니 이거 델타보다 더 위험한 변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 10개 정도밖에 홍콩에서, 그러니까 남아공에 가서 여행한 홍콩에서 계시는 분도 이제 감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벌써 비행기를 못 오게, 아프리카의 한 7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전부 막고 있는 비행기- 거죠. 네. 아니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러죠? 스파이크 네, 단백질의 돌기단, 네. 변이가 많이 생기면 그게 왜 돌파가 많이 돼요? 우리가 더 변이가 많이 그 생겨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의 세포로 침투하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데요. 네. 얘가 변이가 많아지면 굉장히 쉽게 침투를 합니다. 잘 감염이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같은 접촉을 해도. 그렇죠. 감염이 훨씬 빠르게 되고, 예. 두 번째로 얘가 몸에 들어와서 항체에 우리가 백신을 맞았는데 예. 백신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기존에 맞춰서 만든 거죠. 예. 원래 처음에 발생한. 네. 그런데 얘가 변이가 많이 되니까 레고를 생각해 보세요. 아. 레고가 딱 결합이 돼야지 이게 딱 맞는데 네. 레고가 막 우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얘는 항체가 항체가 효력을 못 네, 하는 역할을 거예요? 못 하기 때문에 백신이 회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연변이 스파이크가 많을수록 항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맞은 백신이 효과가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얘는 2배나 많아요? 예, 델타보다 델타보다? 2배가 많기 때문에 아이고야. 10명밖에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됐지만 이렇게 WHO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일부 국가에서 벌써 비행기를 차단을 시키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고 그 생각합니다. 말씀대로라면 돌기 변이가 2배나 많다. 그러면 그거는 전염력도 한 2배 많고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꼭 지금 그렇진 않아요.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베타 변이 같은 경우가 델타 변이보다 훨씬 백신 회피가 많은데 네. 전 세계로 유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많다고 해서 이것이 꼭 전파력이 더 높고 그런 건 더 아니고. 중증으로 가는지에 대한 거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아. 된다는 거죠. 야, 이거 되게 무서운 거네요. 그럼 얘가 만약에 많이 퍼졌다. 그럼 또 이 누 변이가 많이 퍼졌다. 근데 지금 맞은 백신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 누 변이에 맞는 새로운 백신을 또 개발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델타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맞는데 만일에 정말로 거의 백신이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mRNA 백신 회사에서 또 빨리 만들어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4차 부스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야,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 누 변이가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모수가 걸린 사람이 적어서 아직까진 그런데. 그렇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아프리카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검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에 들어온 분도 검사를 하셔야 되고 예. 지금부터 그쪽에 대한 입국 제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그쪽은 입국 제한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네, 다 이제 푼 상황이에요. 우리 예, 발표된 지 얼마 안 하면서? 됐는데 아직까지는 했다는 제가 언론을 본 적이 없는데 해외는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거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 예, 이전. 그렇죠. 예, 특별하게 어떤 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뭐 백신 접종하고 이런 경우는 관계가 없죠. 여행도 지금 뭐 트래블 버블을 하는 나라가 일부 있으니까요. 네. 여행과 입국까지는 굳이 왜 허용을 해요? 생각해 보니 자영업자와 무관한 이슈인데.
물론 여행사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여행에 대한 어떤 꼭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큰일이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진짜? 한참 확산됐을 경우에는 그 공중보건의 네. 그분이 군의관과 동의어입니까? 좀 다릅니다. 예. 조금 달라요? 공중보건의는 우리가 의사 면허를 따시고 예. 가시는 분이고요. 군의관은 대부분 이제 전문의를 따시고 가시는 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배운 분입니까? 그렇죠. 오래 배웠다 해도 어떤 분야를 조금 더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간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인력이 꽤 도움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음. 왜냐하면 말은- 정부가 동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이죠. 네. 그분들은 평소에는 어디 계신 분인데 동원되신 겁니까? 공보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건지소, 이렇게 보건소에, 취약계층이 보건소에? 그렇죠. 예. 농어촌에 많이 가시는 예. 거고, 그럼- 예, 군의관은 이제 군대. 예. 그분들 인력을 좀 빼서 사실은 그쪽에 공백이 좀 생기긴 생겼었겠네요. 그렇겠죠. 그럼 그분들이 지금도 그럼 요즘에 바쁜 일과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생활치료시설에 주로 이제 공보위가 많이 투입이 됐고요. 네. 네, 군의관들도 일부 이제 대학병원에 투입이 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건 의료 인력을 아까 제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군의관들은 주로 이제 생활치료시설에 환자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주사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저는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제는 언제 들어옵니까? 경구용 치료제 확보 상황과 그러니까 그게 빨리 돼야 백신도 되는 거 아니야? 부스터샷 하려면 지금 백신이 확보돼야 될 텐데 예. 백신 확보 상황은 어때요? 지금 부스터를 할 수 있는 국내에 남아 있는 백신이 한 1,600만 명 정도, 네. 1,600만 명 정도 남았고요. 네. 지금 부스터를 맞은 분이 한 22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맞는 분에 비해서 백신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백신이 없어서 부스터를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맞는다면 정부가 더 확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MSD 머크사께 이번 연말에 아마 승인이 나면 네. 아마 내년 초에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우리도 있어요. 선구매 조금 선구매를 해놨죠. 한 예. 20만 명분을 했습니다. 예. 머크 사건은. 근데 이 몰리피라비르는 한 50% 정도 입원 사망률 감소를 하기 때문에 네. 아주 획기적인 약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약은 원래가 독감의 그 항바이러스제로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조금 전환이 된 약물인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기전 자체가 우리가 복제를 할 때 네. 그 아미노산 배열에 끼어들기 때문에 약간 네.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거죠. 그 돌연변이가 되면서 그 아미노산 배열이 제대로 안 되면서 사멸을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임신을 계획한 분들은 임상 연구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대량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파이자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이 코로나19에 타겟을 해서 만든 경구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예방률이 임상 증상 3일 이내에 복용하면 89%, 90%에 가까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효과 네. 진짜 좋군요. 예, 효과가 좋아서 굉장히 기대되는 약물인데 이것은 아마도 FDA 긴급 승인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마 2월 정도 모르겠어요. 빠르면 1월? 아직은 우리가 두세 달 정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3개월 정도만 지나서 그 치료제가 확보되면 위중증 환자를 10분의 1로 줄여준다는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10분의 1로 줄어든 숫자라면 의료 인프라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기대하고 그래서 미국은 1,000만 명분을 지금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죄송합니다만 위드 코로나 잠깐 멈추고 3개월 한 정도. 3, 4개월 정도만 한 번만 더 하면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도 나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좀 더 다시 풀고 하더라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사실 내년 중반기가 되면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경구 치료제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저도 좀 지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6개월 후에는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있는데 그 6개월 동안 3개월이 고비군요. 환자가 사망할 것이냐,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사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군요. 그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경구용 치료제가 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떻게 쓰든가 하여튼 좀 검사도 많이 받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검사 걸린 사람은 집에서 지금은 중환자실 부족하니까 집에서 대기하거나 하면 어떻게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차량이라도 이렇게 동네에 있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치료제도 좀 맞을 수 있게 조금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좀 지금 버텨야 되는 뭐 그런 이것도 상황이 제 아닌가. 개인 의견이지만 어. 항체 치료제를 생치해서 많이 주시고요. 네. 재택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차량을 동원하던 보건소에 만들던 주사를 맞게 되면 최소한 70% 정도는 감량을 하거든요. 중환자를. 그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거리두기도 일부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병상도 정부가 좀 대규모로 만들고 말씀하신 경구치료제가 들어왔을 때 고위험군에게 투여를 할 수 있고 예. 집에서 그건 복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겠네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여유가 조금 올 수 여유, 있죠. 전체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진짜 심각하신 분들은 중환자실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혈관 주사입니까 그게? 네, 그 항체 치료제는 그냥 지금 맞을 수 있는 게 혈관 주사. 아니고 혈관 주사예요. 네, 혈관 주사 1시간 동안 한 아하. 250cc에서 천천히 주사를 맞게 됩니다. 아, 맞기가 좀 불편하게 돼 있군요. 이게 비의료인이라 무식해서 그런데 우리 인공호흡 같은 것도 서로 배우잖아요. 네. 그때 쓰려고. 네. 이것도 이거 그냥 자기가 혈관 주사 하면 놓는 건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한 번에 배우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임상 경험이란 게 필요하거든요. 아, 또 예, 잘못 그리고 지르면 안 의료인이어야지 또 주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아. 그런 것도 조금 걸리죠. 제 근데 생각엔 네. 단기적으로는 배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놓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아, 그것도 주사 잘못 놓으면 또 위험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또- 처방은 어차피 되는 거니까 네. 잘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우리 배워놔야 왜 될것 같아요. 집에서도 주사를 놔주러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병원에 개인요령 가시면 영양제 많이 맞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1시간 정도 주사 맞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잘 계획만 한다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초기에 투입하면 되고 약도 있는데 계속 방치하다가 위중증 환자로 되고 그거 감당 안 되고 이 악순환이다 지금. 네, 그거를 빨리 좀 시행을 하고 좀 시간을 벌고 중증자를 감소시키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더 심하겠네요. 유럽 예전에도 하면서 계속 다 의료 유럽은 상황 빨리 마비돼서 맞았으니까 환자들 막 시신 계속 쏟아지고 했던 네. 그때가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또 재발되고 있는 또 거죠. 재발되죠. 유럽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굉장히 의료가 좋아요. 예. 예. 인구 대비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 미국이 의료가 발달을 했지만 미국은 네. 인구가 너무 많고 너무 지역이 넓어서 안 되고 유럽은 의료가 우리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만 좀 정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말씀 여러 가지를 좀 잘 한다면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의료 체계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의 확진자가 2주 후에 중증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나와요. 그래서 이 위기를 조금 극복했어요. 한 3개월 이후에. 그래도 코로나는 안 없어질까요? 코로나가 이제 토착화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감염이 돼서 자연 면역도 없고 백신을 맞고 또 돌파가 되고 네. 우리가 이런 연구도 있어요. 돌파가 되는 거예요. 돌파가 된 분이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이런 분은 재감염이 훨씬 낮아요. 지금 이제 백신 맞고 돌파가 사실 감염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보다 감염된 분이 백신을 맞으면 돌파가 적게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감염된 분이 백신을 또 맞으면 감염만한 좋은 백신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자연 면역과 수동 면역이 같이 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어떤 면역을 얻겠죠. 집단 면역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걸리면 지금처럼 경구 치료제가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정도가 되면 어. 그냥 토착화되면서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돼요. 뭐 새로운 변이만 안 나온다면 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이자의 그 치료제는 뭐 선구매하든 뭐 이런 거 가지고 백신 우리 구하다가 한 1년 넘게 걸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지금 정부가 7만 정도 구했고 전체 40만 명분 정도 구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구매를 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필요한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리고 백신처럼. 경구약은 만들어내기가 편하고요. 이미 파이저랑 머크가 다 복제약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복제약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만들 때 돈은 화이자한테 줍니까? 뭐 일부를 주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수 있겠죠. 이번에 화이자가 뭐 주는 거군요, 정말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어떤 그 인류의 그런 예, 이제 변이가 누 변이 말고도 또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를 좀 잠시 멈추든 아니면 우리가 뭐 새로 의료 체계를 긴급하게 뭘 해서 조금 넘어가든 간에 어쨌든 이 대응을 하려면 변이가 계속 나오면 그 노력이 다 헛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변이가 계속 나올 수도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의 알파 변이가 네. 영국이 확진자가 올 초에 늘면서 알파 변이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인도에서 네. 인도의 델타. 확진자가 확 늘면서 네. 델타 변이가 나왔거든요. 예. 남아공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베타 변이가 나왔어요. 네. 이번에 나오는 뉴 변이도 네. 남아공에 지금 추정이지만 에이즈 면역이 떨어진 환자한테서 이 변이가 생겨요. 대부분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거기에 분명히 면역이 떨어진 분이 있죠. 네. 그분이 감염되면서 변이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다시 제 5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면 네. 분명히 면역이 떨어진 분 몸에서 누군가가 또 변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백신을 집중적으로 맞아서 변이가 안 생기게 확진자를 줄이는 게 변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확진자를 거죠. 줄이는 게 변이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그렇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나저나 그러니까 화이자에서 나온 약이 정말 그런 효과가 있다면 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저러나 어떤 북새통이 벌어져도 내년 한 4월 정도면 그 어떤 나라도 이 고민 잘 안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먹는 약이 생기면 먹는 약이 생기면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만들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협작으로 또 뭐 개발 반들 중이고 만들면 예, 약을 되니까 많이 진짜 만들죠. 마지막 6개월인데 이 마지막 6개월 동안 운이 나빠서 그 의료의 인프라가 무너진 상태에서 감염된 분은 꽤 많이 사망을 할 거고 사망을 하시더라도 6개월 후에는 세상 아무렇지도 않다든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 불쌍해지는 건데 이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줄일 거냐 아니면 그냥 위드 코로나 할 거냐 뭐 그 선택일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걱정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은 선순환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뭐 백신도 맞고 먹는 약도 생기고 그래서 감염자도 줄어들고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 덜 되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누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프리카처럼 그러니까 뭔가 의료가 좀 떨어지고 그런 데서 또 바이러스가 하나 생겨요. 그럼 그게 이 나라 저 나라 이거 또 확 퍼지고 여기서는 우리 또 열심히 잘해서 조금 줄여놨는데 또 어느 나라에서 하나 변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치료제는 이 변이든 저 변이든 대체로 통하지는 않습니까? 네. 자, 치료제와 백신의 차이인데요. 예. 네. 백신은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이가 생기면 떨어진다고 했죠, 면역이. 네, 네. 그런데 이 경구 치료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몸에 들어왔을 때 복제를 억제를 해요. 네, 뭐든 효소를 아, 억제. 네, 그러니까 네, 네. 어떤 변이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어허. 경구 치료제가 음. 나오면 변이가 생겨도 그 약을 먹어서 확진자가 확 준다면은 예, 그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탐입, 예. 그래서 지금 진짜 먹는 약이 지금 이 진짜 상황은 중요하구나. 굉장히 아마 최악의 상황이지만 네. 최악이든 뭐든 간에 음. 6개월 시한부인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먹는 약만 나오면 된다. 생각 그렇다고 자영업자들 피해를 또 한 번 참으라 할 수는 없으니 정부가 마지막 지원금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한테 6개월 참으실 동안 이걸로 쓰시고 6개월 후에는 그 어떤 변수도 다 끝낼 수 있을 테니까 뭐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식 시장이나 뭐 투자로 보면 그러나 저러나 시한부 6개월이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 패닉할 필요는 없겠네요. 우리가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는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고 파급 효과도 모르니까 그나마 패닉도 있고 강한 또 대책도 나왔지만 6개월 후에는 다 잡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네, 뭐 빌 게이츠도 내년 중반기에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한 게 아마 그런 게 다 베이스가 있었던 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치료제가 나오면 네, 그냥 감기처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 시기가 또 왔네. 내년 아이, 4월. 잘 버텨야 되겠네요. 아무튼 잘 어떻게든 잘 버텨야 되겠네요. 그 지금 연말에 하여튼 국민들 이동량을 감소시켜야 되고요. 네. 또 정부로서도 뭐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되 네. 우리 의료 체계를 받쳐줄 수 있게 조금 신속하게 어떤 방책을 저희가 우리 토론한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해서라도 예. 그 좋은 좀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의 결정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됐네요. 네. 사실 근데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요. 네. 늘 말하지만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고 A를 싶은데 선택할 경우에 A에 반대하는 국민들, B를 선택할 경우에 B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이거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고민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둘 중에 어떤 게 좋을 건지 우리가 결정해서 B 하세요. 그럼 그럼 그대로 하면 B로 가는 거고 그대로 할까? A 하세요 하면 A로 가는 거지. 네. 모든 국민이 B를 원하는데 우리 정부가 A로 가겠어요? 아니면 모든 국민이 A를 원하는데 B로 가겠어요? 결국은 제가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를 살릴 거냐, 이 중증 환자들을 살릴 거냐. 제 생각에는 그 제가 뭐 결국은 이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고 시청자분들이 네, 하실 네, 테지만 네. 이게 앞으로 계속 3년, 4년, 5년 지속될 거면 자영업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잠깐 석 달을 참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도 결국은 비슷한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선택이니까 어떤 쪽이 최소일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정해져 있는 시한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둘 다 살릴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는 정부 자금으로 살려드리고 환자들은 우리의 정책으로 또 최대한을 살려드리면 양쪽 다 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지 않나 싶어. 다른 의견 있을까요? 그러게요. 물론 지난번처럼 방치하면 안 되죠. 그냥 자영업자가 참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민이죠, 진짜. 아이고, 알겠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정말. 우리도 당분간 방송 쉽시다. 아니, 드디어 진짜 뭐 네, 조금씩이라도 해야죠. 네. 우리가 됐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님이었습니다. 뭐 제가 놓친 거라 더 전해주실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시간은 좀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토론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예. 이런 게 조금이라도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아유,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인터뷰 요청도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백브리핑을 위해서 일단 고맙습니다. 최우선으로 고맙습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저는 잠깐 욕 먹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천은미 교수님은 또 너무 자주 모시면 사실 상황이 안 좋아진 거라서 예. 그런데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